그러면 그러네요. 지금 이런 이제 생활지도나 학교 폭력에 관해서 많은 사례나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뭐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교실 안이 아닌 바깥에서 또 어떤 활동을 하시는 게 있으신지 그것도 좀 들어보고 네. 싶어서. 기본적으로 저는 그 아이들과 생활지도나 학교 폭력도 네.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서울시 교육청이랑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하면서 아이들 어떻게 또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이런 경우들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또 이렇게 또 선생님들에게 나눌 기회가 감사하게 너무 많다 보니까 가서 학교 폭력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네. 학교 폭력의 과정들을 교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네. 좀 많이 여러 얘기하고 다니고 있어요, 현재는. 여기에서 좀 풀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거기 뭐 길게는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딱 강의를 하실 때 잘 핵심 먹혔던 꿀팁 같은 거 그렇지, 있잖아요. 그렇지, 딱 그렇지. 하면 선생님도 막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같이 보시는 좋아했던 분들도 그런 같이 꿀팁 들어보면 몇 너무 개만 좀. 좋고. 네. 우선 기본적으로 학교 폭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생 수가 전교생이 400명이다. 그럼 하루에 학교 폭력은 최소 2,000건이 터집니다. 원래 법상으로는 2,000건이 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기분 나쁜 학교 폭력이에요. 규정상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보통 그렇게 보지는 않죠. 근데 학교 폭력이 생겼을 때 특히 같은 반에 생겼을 때 교사도 엄청난 타격을 입어요. 그치. 네. 이게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스텝입니다. 제일 첫 번째 스텝은 교사가 우선 마음을 가라앉혀야 돼요. 평정심. 네. 여기서 팁은 딱 하나예요.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네. 학교 내에서 이런 벌어진 학교 폭력은 자기 선생님 잘못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선생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다음에도 작년도 난 똑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학교 폭력이 일으킨 건 그 둘의 문제라고 먼저 과제를 분리해야 돼요. 과제 분리. 과제를 딱 분리해서 우선 내 마음을 가라앉혀야 그 다음 스텝이 돼요. 네. 왜냐하면 그 안에 제가 들어가면 시야가 좁아져요. 네.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스텝은 이거예요. 학교 폭력이 이제 생겼다는 걸 알았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학부모님한테 알려야 됩니다. 네. 이게 왜냐면 아이보다 학부모한테 먼저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네네네. 그 애한테 듣고 나서랑 또 그쵸. 다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아이들은 아시다시피 자기 위주로 얘기를 많이 그치. 해요. 네. 만약에 아니면 100% 같은데. 그럼요. 네.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아이들을 믿어줘야 됩니다. 사실 그렇지만 네, 저는 한 5대5 정도로 가요. 네.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좀 믿음이 형성돼 있어야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에 9년째 근무하고 있거든요. 9년째 어떻게 근무할 수 있어요? 이 내부 초빙을 한 번 더 해서 네. 그래서 9년째 근무하다 보니 저희 학교 자체에서도 저도 조금 믿음이 형성이 돼 있어요. 아하. 저 선생님은 학부모님들 알고 다 학부모님도 알고. 다 알고 저희 얘 언니 오빠 얘 누나 다 제가 가르쳤던 거예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형은 잘 지내? 그러면 이제 다 아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신뢰 형성이 좀 강하다 보니까 두 번째는 팁은 하나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지만 무조건 아이보다 먼저 가야 돼요. 소식이. 네. 그래야지 학부모님이 오해를 하지 않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텝은 바로 아이들과 상담할 때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데요. 바로 아이들과의 자세예요. 바로 이 공간 구조거든요. 네. 아이들과 저희가 보통 그 면접하러 가시면 이렇게 면접관과 눈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말하기가 쉬우신가요? 약간 어렵죠. 네. 그죠? 좀 어릴 수밖에 없어. 주눅 들죠. 네. 아이들도 똑같아요. 아무리 아이가 뭐 이렇게 부행 행동이 심하고 뭐가 심해도 기본적으로 교사에 대한 권위가 최소한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어른이잖아요. 그럼 아이는 기본적으로 눈을 깝니다. 맞아. 이렇게. 그러면은 대화가 진행이 안 될 거예요. 얘는 이미 별로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어디 앉아야 돼요? 그래서 옆에 앉거나 옆에. 90도로 앉혀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90도. 네. 시야는 보이는 시야를 정도? 좀 이렇게 네. 그래서 피해서 얘기하다가 살짝 보고 서로 이렇게 보다가 안 보고 보다가 안 보고 이런 것이 더 낫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제일 중요한 건 가해자 아이한테는 항상 그 아이도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초등학교 학부폭력은 쌍방인 경우가 많은 네. 이유가 때리는 애가 아무 이유 없이 때리는 경우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이게 그 아이들 관계 갈등 내에서 이 아이가 먼저 터진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너의 모습을 봤어. 그리고 선생님도 너무 상처가 심해. 선생님이 감정을 먼저 말해줘야 돼요. 선생님도 그거 너무 슬프고 선생님도 네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네가 너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 네. 그리고 선생님은 너의 얘기를 듣고 문제 해결할 거야.
절대 나는 선생님은 네. 누구 편을 듣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너의 말도 충분히 들어줄 테니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해봐 라고 얘기를 하죠. 네. 안 그런 말 안 해요. 이 아이는 벌써 본인이 잘못한 걸로 알고 이미 화도 나 있고 그렇죠. 좀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담이 끝나면 이제 피해자 상담이잖아요. 네. 피해자 상담에게 제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건 네 잘못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네. 이유는 하나예요. 걔 잘못 많아도 네. 이거부터 얘기를 해야 그래야. 얘가 그래도 좀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면서 네. 그 다음 얘기를 하다 보면 지 잘못을 얘기를 해요. 보통은 너도 잘못한 거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학부모님한테 넘어가는 순간 아유. 민원의 소지입니다. 네, 위험합니다. 네. 이게 또 피해자 특히 특히 같은 말이 드러나는 건 교사가 보는 경우 대부분 네. 피해자가 드러나거든요. 그럴 때는 피해자 학부모들도 알아요. 더 피해자 학부모들이 강하게 나와요. 그리고 되게 요구하는 것도 많아지고요. 근데 네 번째 팁이에요.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거는 우선 무조건 거절, 승낙이 아닌 유보하세요. 유보하셔야 돼요. 이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 학교폭력 네, 담당자 네. 선생님과 네. 교장 교감생과 상의를 해야 된다. 얘기를 나눠보겠다. 왜냐면 학부모들이 제일 먼저 제일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분리 이런 거 제일 원하지 않는. 분리는 당연히 법적으로 분리가 되고요. 네. 제일 원하는 건 뭐냐면 의외로 저 학부모가 나에게 사과해 주길 원해요. 의외로 대경보다 되게 많아요. 네. 나는 상대방 학부모에게 사과를 받고 싶다. 네. 근데 담당자 입장에서나 담임 선생 입장에서 솔직히 당황스럽죠. 네. 왜냐하면 싸운 건 얘인데 왜 이렇게 사과를 하죠? 그쵸. 근데 이게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냐면 이 둘의 관계가 과거에도 문제가 있었던 경우들이 있어요. 오래됐어요. 계속 티닥티닥 했던 거예요. 이렇게 투닥투닥. 네. 그래서 쌓인 감정이 너무 많다 보니 나도 학부모도 사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사과를 요구를 하죠. 그럼 학부모님 거기서 이제 교사 담임 선생님들 꼭 아셔야 돼요. 절대로 안 된다 된다를 거기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유보. 네. 유보. 무조건 유보. 네. 유보. 그 부분은 제가 저희 학교폭력 담당자 선생님과 그리고 관리자분과 상의를 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안 됩니다. 그냥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건 없어요. 그럴 것 네, 같은데요? 학부모 사과는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 본인들끼리 원해서 하지 않는 이상 네. 학교에서 제안하는 건 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시간 좀 벌어놓으면 본인도 마음 바뀔 수도 있고. 그쵸. 네. 이게 유보를 하는 이유는 학부모들도 처음에는 감정이 무너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아이 얘기도 듣고 교사가 먼저 아이보다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어느 정도 회복된 다음에 얘기를 꺼내야지 네네네. 그때 바로 그 학부모가 일명 우리가 말하는 뚜껑이 열렸을 때 네. 대화를 하게 되면 결론은 그 사람도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없는 말이나 정말 마음속에 담았던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내면에 있는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걸 뭐 받아줄 수가 없으니 그쵸. 무조건 유보시켜야죠. 그리고 본인의 역할이 아니에요. 이것부터는 본인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네. 남 탓하세요. 남에게 넘기세요. 학교폭력 담당자나 관리자분과 얘기할 것이다. 그쵸. 그리고 실제 얘기해봐야겠죠. 그리고 실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닌데. 없어요. 그치. 네. 괜히 뭐 거기서 약속했다가 나중에 발목 잡히고 이러면 그러니까요. 저희가 기억해봐야 되는 건 항상 하나입니다. 학부모도 녹음을 하고 있다는 걸. 맞아. 늘 그치. 녹음은 늘 하고 있다. 네, 제 핸드폰은 365, 24시간 모든 통화가 녹음됩니다. 자동 녹음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쵸, 제가 그래서 사과폰을 못 씁니다. 안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안 돼요. 무조건 한국어 써요. 네. 네. 그래도 네, 받아 적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도 뭔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적어도 교사의 자신을 지킬 수 있겠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생각이 이게 드네요. 사실 저희가 중요하죠. 교사가 일단 단단해야 아이들도 업무 담당하는 중에 수업은 흘러가잖아요. 수업은 흘러가요. 되게 슬픈 거죠. 수업은 네. 흘러가고 있는데 나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네. 좀 많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제 또 화제가 됐었던 그 아동학대 관련했었던 내용에서 좀 안타까웠던 게 그와 관련한 사안으로 교사의 마음이 힘든 와중에 심지어 다른 아이들은 아무런 뭔가 그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질적으로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교육 환경에서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사의 이런 마음 이게 참 잘 지켜져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선생님이 좀 많이 그런 것들을 지켜오셨으니까 이게 때려야 뗄 수 없잖아요. 학교 폭력이랑 아동 학대랑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되게 비슷한 아무튼 그 선생님이 생각할 때 현재 이제 많은 선생님들 사이에서 힘들게 만들고 있는 이 아동 학대에 대한 이 이슈에 대해서는 네. 생각이 어떤지 한번 좀 듣고 싶어요. 최근에
교사들 사이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동학대는 굉장히 큰 이슈고요. 그렇죠. 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조금 결은 다르지만 네. 다들 고민할 수밖에 없는. 특히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일 심한 거는 초등학교보다 더 밑에요. 아, 그래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 거기는 아이들이 좀 더 감정적으로 불안한 경우가 많다 네. 보니, 그리고 사실은 더 심한 건 특수예요. 아. 특수 아이들은 네. 그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행동들을 잘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본인이 뜻하지 않은 행동들이 나옵니다. 상대를 때리려고 네. 하거나 아. 건드리려고 하거나. 그럼 때리려고 할 때 내가 잡아요. 어, 이게 그렇죠. 아동학대가 되는 거예요. 네. 왜? 네. 너무 힘이 좋거든요, 걔네들은. 원래 걔네들이 힘이 더 좋아요. 세게 잡아야지. 세게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멍들거든요. 그렇지. 애들은 살이 약하니까. 아, 네. 그러면 아동학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현실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뭔가 좀 그렇게 아동학대 좀 극단적인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떤 법이랑 규칙을 만들려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피해자들을 양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좀 제도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하세요? 제일 큰 제도적 변화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아시죠? 학교폭력법이 2000년대 초반에 개정됐거든요. 근데 그걸 촉발시켰던 사건은 1995년이에요. 95년에? 네, 무려 6년이 걸려서 제정이 됐어요. 아. 이게 대구의 그 중학생 그 자살 사건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고, 네. 6년이 걸렸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저희도 지금 그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고조에 왔다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네. 근데 사회적 합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 학교 교육이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는 건데 지금 현재는 모두가 자기가 바라고 싶은 데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학부모들의 대부분 특징은 뭐냐면 생각보다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자녀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학교를 공격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보통 약간 담당자는 표현해요. 자신의 자격지심을 맞아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가요? 그런 경우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를 계속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린 결론은 저의 생각은 좀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은 하나예요. 우리가 교권을 얘기하잖아요. 네. 교권은 사실 단어 입장에서 보게 되면 되게 우리에겐 집단 트라우마예요. 전 한국에게는 교권이라는 단어에 집단 트라우마가 있다고 봐요. 아, 예전에 네. 뭔가 엄석대 시대 같은 그쵸. 게 떠오르면서 네. 좀 폭력적인 학교에 그쵸. 온상들이 네. 있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 단어를 꺼내는 것이 저는 학부모들에게 과연 이게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실제로도 많이 말하고 다녔어요. 우리가 쓰는 교권이란 단어랑 학부모들이 교권을 가지고 있는 들었을 그 때랑 개념에 대한 완전 다를 수도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들이 맞아요. 학창 시절 때 그때는 느꼈던 막 교권을 이만한 가르칠 수 있으니까. 몽둥이죠. 네. 사실 그건 교권이 아니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말하는 교권이 우리가 말하는 건 최소한의 아이들의 수업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생활지도권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교육할 권리로 바꾸는 게 훨씬 맞다고 봐요. 아. 좋은 생각. 되게 네. 좋은데. 왜냐면 교권이라고 말하는 순간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건 너무 그 과거에 옛날에. 그게 엉켜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교육할 수 있으려면 무슨 권리가 필요할까를 사회적 합의를 봐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교사들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많잖아요. 근데 문제 행동이 벌이고 특히 폭력이 아니라 아이가 뭐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막 날뛰고 있어요. 네. 교사가 그거 막는 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맞아야 돼요. 정말 저 많이 맞아요. 맞았어요. 네. 실제로 맞아요. 맞는 선생님 앞에 가서 그 아이를 안는 적도 있고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맞고 있고 선생님이 여자분 나이가 많으신 분이다 보니까 저한테 연락한 거 제가 위층이다 보니까 시부장님 빨리 와 그래가지고 제가 미친 듯이 달려가가지고 그 아이 껴안고 근데 웃기게도 그 다음에 제가 그 아이 담임이 됐죠. 인연이 됐네. 누가 더 싫은 거지? 네, 근데 그 아이랑은 제가 세 번째 사랑하는 제자예요. 그 아이 뭐 요즘에도 연락 오는 그 아이인데 네. 네, 그 말을 왜 드리냐면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문제 행동을 교사가 하는 거 쉽지가 않으니 네. 거기 안에서 이 아이 문제 행동을 어떻게 보면은 차단하고 그 아이를 잠깐 벗어나서 회복을 하고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이나 현재는 제도나 수업권 때문에 그런 게 안 되거든요. 그쵸.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다. 너무 필요하다. 그런 문제 행동을 했을 때 이제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세요라는 것들 충분히 숙고해가지고 좋은 방안들을 만들어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회적 합의의 단계고 저는 오히려 이게 이슈화가 되고 있던 걸 되게 좋게 봐요. 반가운 이야기. 왜냐면 이슈화가 안 되는 건 뭔지 아세요? 그냥 우리끼리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
아무도 모르고 인정 안 해주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이슈화가 되고 있다는 건 자꾸 찬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렇죠. 교직외에서도 충분히 공감해준다. 그렇죠. 교사들 진짜 힘들겠다라는 맞아요. 생각들을. 네. 옛날보다 언론의 힘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음. 저는 그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네. 한편으로 이렇게 뭔가 통찰 있는 그런 이야기를 같이 네. 나눌 수 있어서 너무 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렇게 일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선생님의 원동력이 너무 궁금해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럼 그것도 네. 뭐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아, 맞아요. 뭐 학교 네. 폭력 생활지도 말고 또 관심 있는 거 뭐 네. 있으세요? 저는 현재 3년 동안 학교의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연구부장이랑 생활부장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연구부장 생활부장 같이 하신다고요? 그런 업무가 있어요? 네, 저 연구생활부장을 3년 동안 하고 있는데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밌어서 하고 있어요. 연구부장 왜 재밌어요? 저도 연구부장이긴 하거든요. 아, 맞다. 연구부장 연구. 어떤 게 재밌어서 하고 계세요? 연구 재밌는 게 뭐냐면 선생님들은 상황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너무 다르지만 저는 제가 업무를 하면서 누군가 조율을 시켜서 그 업무를 진행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전체적인 그림자 보고 네.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한테 좀 오래 있다 보니까 네. 나이도 저희 학교에서 제가 한 중간 조금 넘는 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점도 되기도 네. 하고 많이 소통을 시켜드리기도 하고 오. 제일 못하는 게 소통이긴 하지만 노력을 하고 있죠. 어, 아, 그리고 또 요즘에는 그 에듀테크 쪽으로도 좀 관심이 오.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네네네. 네. 재밌잖아요. 그치. 그래서 메타버스 수업이나 네. 그리고 아이들과 이렇게 뭐 다양한 AI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네. 하다 보니 또 최근에 운이 좋아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오. 에듀테크를 활용한 통일교육에 오. 통일교육은 전 전문가 아니고요. 에듀테크 네. 쪽으로 불러주셔서 아. 선생님들과 전국의 선생님들과 얼마 전에 또 네. 연수도 하고 좀 재밌게 오. 지냈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네. 지난달에 에듀테크 전문 두 분 그러니까요. 아마 알 것 같아요. 네. 네, 아실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럼 네. 아까 이제 아리쌤이 네. 질문하신 그 원동력. 그니까요. 이런. 연구생활 같이 하는 걸. 저는 원동력은 네. 그거라고 봐요. 보통 제가 부족하다는 생각이에요. 결핍. 결핍. 저는 결핍으로 봐요.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처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명해진 게 더 좋았었어요. 네. 처음에 솔직히. 근데 지금은 내가 이걸 함으로써 누구에게 이것을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의미. 그래서 네. 후배들과 같이 연구해서 네. 그 에듀테크 그 연수에서도 친한 후배들, 정말 열심히 후배들 있거든요. 네. 같이 가가지고 보조 강사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후배들이나 주변의 지인분들을 네. 이렇게 같이 어떻게 보면은 좋게 말하면 발굴이고 이거는 근데 나쁘게 말한 거고요. 좋게 말하면 그분이 가진 역량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려고 네. 해요. 어. 그래서 최근에는 이걸 내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 제가 알아야 나누잖아요. 아, 그리고 제가 거기 가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어야 나누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네. 원동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제 미래에는 그쵸. 이렇게 계획. 그냥 상상하면 기분 좋잖아요. 어떤 상상을 했을 때 기분 이렇게 하고 좋은 나의 교사로서의 혹은 뭐 개인적으로도 괜찮고 목표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전 교사로서 목표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아이들에게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교사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애들한테 나이가 들어도. 네. 저는 좀 이미 느끼셨겠지만 되게 나쁘게 말하면 어리게 사는 사람이거든요. 되게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생각을 별로 안 하고 네. 아내 입장에서 아내가 맨날 말하는 거 오빠는 앞만 보고 가는 것 같다고. 그래서 최근에는 그래서 옆을 바라보려고 좀 하는데 그게 쉽진 않아요. 아까 얘기하는 후배들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옆을 바라보려고 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보이고 네.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데 교사로서는 그렇고 제가 현재 생활하고 있는 이런 것들 역시 관심을 가진 것들에 대해서 저는 좀 그러니까 제가 초반이었으면 유명해지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면 네. 지금은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에 좀 고민이 많아요. 그 변화라는 게 정말 이렇게 네. 밖으로 있는 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아니라 우리 학교 내에서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네. 최근에 저희 학교에서는 또 이렇게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또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을까? 네. 이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내가 대화하면 이 아이들의 문제를 내가 조금이라도 풀어줄 수 있을까? 이런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문제거리를 좋아하시네. 사실 좋아합니다. 해결 전문가. 문제를 보면서 네. 근데 해결을 다 하진 해결사. 못해요. 네. 아유 뭐 그래도 원동력 문제인 것 같은데. 좀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신거들 선생님 모시고 저희 순고쌤으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촬영 소감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이 숨은 고수라는 이름 말을 들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우선은 숨은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고수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좀 많이 좀 처음에는 연락 주셨길래 오케이 하고 갔는데 오면서도 나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나보다 더 날고 기는 사람들이 이미 너무 많은데 내가 이걸 해도 될까? 라는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줄 사람도 필요하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저 사람 말이 정답이 아니라 야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저의 오늘 좀 이렇게 소감이 아닐까 목표나 그렇게 네. 생각하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달구쌤 어떠셨어요? 저는 요 영상 끝나면 좀 더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저랑 비슷한 면 되게 많은 것 그렇죠. 같아요. 나에서 나는 되게 닮았어. 네, 그렇게 그런 거 생각합니다. 먼저 느꼈고 근데 네. 본인은 이제 숨은 고수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많이 그렇게 느꼈거든요. 고민의 깊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다른 분들도 연락 주세요. 네. 자기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네. 이미 많은 것들이 네. 그 자기의 세월 속에서 그쵸. 고민 속에서 녹리고 있기 있을 때문에 겁니다. 연락을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너무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선생님이랑 같이 감사합니다. 이야기 나눌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이슈가 되는 이런 이야기들 솔직하게 이렇게 대담할 수 있다는 게 제가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 많은 재능 있는 선생님들 모시고 숨고쌤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